어릴 때 나에게는 장난감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 상자는 나와 동생을 항상 재미있게 놀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놀면서 나는 행복해했습니다. 장난감 상자가 있던 것은 나에게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성인이 된 지금도 나에게는 행복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내가 꿈꿨던 장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그늘을 만들어 쉬게 해주는 높은 언덕 위의 큰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온갖 책들로 둘러싸인 지하에 있는 큰 서재입니다. 물론 서재는 지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장을 사고 내가 산 책들을 꽂으면 어느 곳은 서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서재는 좀 다릅니다.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생각이 필요하면 생각이 됩니다. 책이 필요하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와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재를 가졌다고 해도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지하 서재를 갖게 되기를 꿈꾸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칠 때 찾는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지친 삶을 이루받게 됩니다. 나만의 공간은 행복을 주는 공간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 찾아가도 위로가 되는 공간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지 않아도 그곳에서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나는 삶에 지쳐서 무작정 근처 산에 올라갑니다. 무작정 올라간 산행에 간식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에 사람들 간식을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시작한 산행이었습니다. 나는 산에 다 오르기 전에 행복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용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이미 나의 마음은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의 장난감을 보다 보면 나의 삶이 행복과 멀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 중이라면 더 심합니다. 나는 도서관에 있는데 친구들 맛집 첨방 사진을 올리면 내 모습이 순식간에 선행해집니다. 가끔은 행복을 두고 여행을 떠나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기서 찍으면 예쁘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자연과 풍경에서는 즐거움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과 행복한 느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과 여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핸드폰을 하게 됩니다. 카페에 가도 잠깐 수다 떨다 보면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SNS에서 다 같이 떠들고 있습니다. 나는 카페에 같이 있다가 친구가 SNS라면 나랑 있는 게 재미없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났다면 그 순간은 친구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서로 소중한 시간대가 만납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핸드폰은 잠깐 쉬어도 됩니다. 이 스토리에는 지금 실시간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스토리는 사라집니다. 이 스토리를 본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디 갔다 왔더라 어땠어 라면서 스토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대화에 끼지도 못합니다. 마치 스토리를 확인하지 못한 일이 내 잘못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요즘은 템플스테이도 인기가 많습니다. 템플스테이를 가면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 위험에 진정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입니다. 핸드폰에 우리는 나와보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쏘면 세상이 단순해집니다. 갑자기 생긴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책을 읽고 나중에 밀렸던 과제를 합니다. 책을 읽거나 나의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사라집니다. 핸드폰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SNS는 가끔 흑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술에 취해서 SNS를 보고 있다가 보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날의 후회는 덤이 됩니다. 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나서 연락하는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술은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사람도 많고 다음날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 술로 만들어진 흑역사를 SNS에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변 사람에게 공유합니다. 그렇게 나의 흑역사는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한때 페이스북을 했었지만 지금은 잘하지 않습니다. 친구라에 고작 5명 뿐입니다. 그 중에 4명은 잘못 눌러서 친구 추가가 되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멀어지라고 친구들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들에게 페이스북 하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SNS를 멀리서 하는 본인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SNS에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나 이렇게 잘 있어요, 잘 놀고 있어요 하면서 관심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관심이 필요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행복해지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은근 다른 사람의 관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SNS는 불행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연락하게 되면 반기지 않는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 연락은 안부를 묻게 되고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낼 기회가 생깁니다. 핸드폰에서 SNS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SNS와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께 함께 있는 순간이 소중합니다. 소중한 순간을 SNS에 양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친구들의 관심을 고갈하기보다는 본인의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다 보는 것이 관계에 더 좋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SNS에서 찾습니다. SNS에서 떨어져 나오면 대부분 공허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소통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 기분입니다. 지금 당장 혼자 있는 시간의 행복을 모릅니다. 돈이나 핸드폰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잠깐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또 좋습니다. 이 내가 가끔 찾아가는 위로받는 장소를 태백산 정상입니다. 시골이 태백이기 때문에 어릴 때 태백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간식거리를 싸서 태백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먹는 간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서 아래 보이는 풍경들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에 서서 나무들이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를 살게 합니다. 나는 항상 가족들보다 빨리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정상에 서서 마음껏 풍경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정상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나는 친구를 위로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랑 전화했습니다. 친구에게 행복한 공간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집 앞에 있는 산에 매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공간보다는 운동삼아 올랐습니다. 친구 본인의 생계에서 자신을 죽기 위해서 올랐습니다. 매주 찾아가다 오다 보니까 이제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낮은 산이지만 산에 올라가서 보는 친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가끔 힘들다고 하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행복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산에 올라갔는데 누군가에는 자동차로 지나가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영감을 주는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시장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랑 손잡고 시장을 다녔습니다. 가면 맛있는 것을 얻어먹는 건 덤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춘기 때부터 어머니와 손잡고 사는 건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손잡고 시장 가는 길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어머니의 손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나이가 세상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던 손이 거칠어져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머니의 손은 꼭 잡고 다닙니다. 이 어머니는 나와 함께 시장을 가는 것이 행복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아들 손도 잡고 다니고 그리고 어머니께는 이사하기 전에 시장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은 평일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 들리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들리고 오면 행복해 하십니다. 맛있는 음식들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정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